네, 안녕하세요. 오늘 조이시티가 굉장히 많은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몰리면서 여태까지 없었던 최고치 거래량을 좀 뽑아냈어요.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저는 어떤 식의 좀 시나리오로 볼 수 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 좀 한번 얘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이시티가 우선은 게임주고, 게임주가 요즘 살짝 순환매를 좀 돌고 있어요. 게임주가 보면은 최근에 넷마블 막 움직였었거든요. 넷마블도 좀 움직였었고, 게임주들은 이상하게 한 방에 가는 경우가 잘 많지 않더라고요. 항상 물론 저는 게임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한 번에 다 같이 움직이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꼭 순환을 돌려 보면은 얘 먼저 올려놓고 그 다음에 보내고,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보내거든요. 그래서 슬슬 게임주 순환매가 좀 시작되나 느낌이 좀 받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이스티는 기본적으로 게임주인데, 게임주가 요즘 또 뭐랑 연관이 많이 되어 있냐면은, 요즘은 아니고 한 2년 전서부터죠, 메타버스랑 연관이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메타버스도 지금까지는 뭐 게임 속 세상에서 무언가 구현을 좀 많이 하는 편이라서 게임주가 결국 메타버스랑 연관이 많이 되어 있고, 메타버스가 NFT랑 또 뗄 수 없는 관계예요. NFT는 또 뭐랑 뗄 수가 없어요? 암호화폐랑 또 뺄 수가 없죠. 결국엔 이게 약간 줄줄이 소시처럼 계속 연관이 됩니다. 조이시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게임주인데 메타버스 연관돼 있고, NFT 연관돼 있고, 그 다음에 요 뭐 암호화폐까지는 사실 좀 너무 거리가 멀어서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줄줄이 좀 연관이 되어 있다. 근데 메타버스가 2021년도였나요? 재작년에 엄청 핫했던 시절이었어요. 이때가 여러분들도 기억은 하실지 모르겠는데 엄청 핫했던 시절이었고, 요 당시에 막 자이언트 스텝 막 이런 것도 500%씩 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금 한동안 완전히 잊혀졌는데 다시 한번 이 턴이 좀 돌아올 때가 되긴 했다라는 생각이 조금씩은 듭니다. 물론 지금 당장일지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일지는 모르겠지만 메타버스도 한 번쯤은 좀 부각을 다시 한번 받을 때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결합이 돼서 이 조이시티도 좀 부각을 많이 받은 게 아닌가, 순환매도 돌면서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중국 판호 관련해서도 같이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 또 중국 소비주랑도 관련이 연관이 되죠. 그래서 조이시티는 연관이 되어 있는 게 많아가지고 사실 뭐 엮여가지고 얘기 나올 게 많아서 이런 것들은 테마적으로는 참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무적으로도 최근에는 굉장히 좀 발전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서 재무는 신경 쓸 거 없네요. 최근에는 뭐 여태까지 한 19년도 18년도까지는 좀 불안정했는데 최근에 확실히 좀 발전하고 있는 것들이 좀 보여서 부채 비율이 좀 높다라는 것만 제외하고 보시면 당장 뭐 매매 관점에서는 신경 쓸 만한 요소는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이 조이시티가 이제 기술적으로 흐름을 넘어가서 좀 살펴보면은, 우선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혹시 들고 계신 분들 있으면 좀 죄송해요. 저는 솔직히 한 번은 더 빠질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조금은 보여요. 한 번 빠졌다가 가는 게 조금 더 그림이 안정적이어 보여요. 제 눈에는. 이게 어찌되었든 큰 그림이 지금 어쨌든 우상형 곡선을 우선은 그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있는데 아래까지 우선 각도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얘가 아래각을 안 보낼 거면 기간 조정이 더 필요합니다. 왜냐면 앞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락을 이만큼을 보냈어요. 그러면 최소한 횡보로 간다라고 해도 이만큼 기간은 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최근에 이 급등 랠리 보냈던 건 찐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준비 과정 정도로 좀 해석이 됩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나쁜 신호는 아니에요. 이게 초대형 거래량이 나온 것들은 나중에 중요한 분기점이 되거든요. 결국 이 거래량을 척도로 해서 거래량이 나왔던 오늘 1,300억 몰린 거예요. 이 가격선이 중요하니까 1,300억이 우선 몰린 거고, 나중에 어떻게 되든 간에 이 윗구간에서 있느냐 아래 구간에서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될 텐데, 최근까지 떨어졌던 하락 각도가 우선 너무 심합니다. 너무 심해서 제가 자주 설명드리는 예시지만은, 자동차가 막 고속도로에서 달리다가 제가 멈추고 싶다고 브레이크를 딱 밟는다고 해도 거기서 멈춰지지 않잖아요. 밀리잖아요. 왜냐면 여태까지 오려고 했던 힘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단기 하락 각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 힘이 남아있어요. 잔존해 있어. 그래서 올라가고 싶어도 자꾸 하락 압력이 조금씩 작용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오늘 돌파를 못한 이유도 그것 중에 하나가 이거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좀 더 횡보 기간이 저는 우선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게 아니고 만약에 오늘 돌파를 성공을 했으면 종가상, 그러면은 한번 6, 7천 원까지 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렸었다라고 보여요. 대신 그치만 여기서 꼬리 길게 말면서 결국에는 단기 하락각을 이만큼 조금 더 태워주면서, 왜 지금 이 그림을 그리고 있냐면 제 관점에서는 이 각도를 타면서 이렇게 오늘 돌파를 성공했으면은
타면서 결국엔 이걸 터치를 해주러 가기 위해서 찍고 스매시 떨어지면서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다시 시도를 하면서 장기 그림을 상승으로 돌리면서 이렇게 가는 이런 시나리오들을 좀 그리면서 저는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실패를 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거래량이 최대치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거래량이 많이 나오면은 확률적으로 7할 이상 조정이 더 많이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 좀 조정이 나왔다가 횡보로 가든지 한 번 더 눌림목 조금 더 만들어주고 살짝 뺐다가 여기서 다시 치는 그림으로 만들어가지고 탄력을 확 받아주면서 이런 데 건드리면 탄력을 확 받습니다. 그래서 확 받으면서 이렇게 쏴주는 그런 그림으로 좀 가지 않을까, 약간 조이시든 그런 관점으로 좀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들고 계신 분들한테는 뭐 단기적으로는 좀 빠질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얘기 드리는 부분이 굉장히 조금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장기적으로 저 나쁘다는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흐름상 좀 꺾였다가 갈 수 있다라는 약간 이런 얘기니까 그거 좀 참고를 하시고, 대신에 언제가 될진 몰라요. 나중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돌파하는 시점이 올 겁니다. 나중엔 분명히 올 거예요. 오면은 이때부터는 탄력이 엄청 강하게 붙을 거고 초대형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슈팅을 강하게 쏠 겁니다. 얘도 그리고 과거에 2010년도 보니까 강하게 쐈죠. 19년도 보니까 20년도 보니까 강하게 쐈죠. 이런 것들은 준비만 완료되면 금방 순식간에 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조이시티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되 그냥 오늘은 준비 정도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더 적당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큰 그림을 뽑기 위해서 만들어 가고 있는 엄청난 거래량의 이런 흐름들과 엄청난 거래 대금이 몰려놓고 만들어 놓는 이런 파동들이 나중에는 분명히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아까 재무도 괜찮았었고 테마도 엮여 있는 게 많아가지고 장기적으로는 크게 걱정할 건 없어 보이는데, 단기적으로는 그림상 한번 꺾었다가도 이상한 자리는 솔직히 아니기는 해서, 그래서 단기 리스크만 좀 어떻게 미리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조금 결론을 지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큰 그림은 결국에는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고 재무 살아나고 있어서 이 우상향 곡선은 안 깨지고 갈 가능성이 높다. 재무가 계속 발전하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장기 그림은 펀더멘탈을 바탕으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갈 건데 여기까지 각도가 좀 많이 남아있다. 물론 테마도 나쁘지 않아서 부각받을 요소는 충분히 많고, 얘 종목 특성상 보니까 워낙 급등이 잘 나오는 종목이라 어쨌든 와도 치면 금방 올라가긴 할 거다. 대신 앞전에 있었던 이 하락 파동, 단기 하락 파동의 각도가 워낙 가파랐었기 때문에 좀 준비가 덜 됐고, 오늘은 그 준비를 위해서, 이걸 없애기 위해서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었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하락 압력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빠졌다가 한 요 정도 구간에서 반등 치면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점, 요 정도만 좀 미리 생각을 하시면서 시나리오를 짜놓고 좀 대처를 해나가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요 그림이잖아요. 요 그림 요렇게 이렇게 그리면은 이제 이해가 딱 쉬우시죠.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보시진 마시고, 막 거래량 미친 듯이 터졌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게 있어요. 거래량이, 저도 처음엔 그런 줄 알았었어요. 거래량 터지면 무조건 좋은 거라고. 근데 보통 거래량이 터지는 시점이 매수 시점이 아니라 매도 시점인 경우들이 더 많더라고요. 저도 실제로 거래량이 터질 때 매도를 하고. 그래서 오늘은 우선은 그냥 준비 과정이었다. 약간 맛 좀 보면서 앞전에 있었던 매물 소화도 좀 해주고, 떨어질 때 이 압력도 한번 죽여주고, 지표도 한번 만들어주고 해놓고, 살짝 오늘 힘을 많이 썼으니까 벤치에서 좀 쉬고 움직이다가 확실하게 밑에서 여기 코치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 코치님한테 한번 갔다가 바로 여기서 이제 뭐 파워에이드 한 잔 마시고 코치님한테 이 힘을 북돋는 소리를 딱 듣고 그다음부터 미친 듯이 전력 질주를 하는 이런 그림을 보는 게 조금 더 기술적으로 적절해 보이니까 이 정도 라인으로 좀 참고를 하셔서 조이시티는 분석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이시티 오늘 거래량 하도 많이 나오고 요즘 며칠 계속 나오길래 요거 한번 언제 해볼까 하다가 오늘이 적기인 것 같아서 한번 분석을 좀 해봤고, 영상에서의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